그 예. 국제문화 역사 민족 지구와 일본의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가 모두 세계유산이 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 지역이 보다 더 끈끈한 협력의 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유산이 공유하는 역사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또 이따가 한일 세미나도 있는데요. 그 오늘날 한일 간 미래의 그 협력을 어떻게 연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질문부터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을 막 길게 답변드릴 말씀.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 우리 서산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어제는 서천군의 민관협력 사업으로 블루카본 사업 어제 협약을 어제 하고 왔는데 우리 서해안에 여러 가지 그런 발전의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문화유산이 등재가 됐고 우리는 자연유산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현과 우리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오늘 세미나도 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그런 장기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냥 의례적인 교류 협력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어제 늦게까지 나라현 지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또 뵙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가 경색이 되었을 때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 교류 협력은 중앙정부의 경색 국면을 풀어내는 데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방 외교의 모델, 모범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네, 기사님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네. 전력과 공공문세 전기 공급이 핵심입니다. 네. 석탄화가 폐쇄되는 상황에서 예. 그 삼성의 전력 수요는 무엇으로 채우고 예. 그다음에 주위 반발이 거센 천연 지천댐 없이 네. 공원 연수는 나라는 어떻게 풀 생각이신지 네. 질문 드리고요. 향후 지천댐 추진에 대한 박수현 지사님의 네. 명확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달 말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칭 광속 TF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제가 빛의 속도를 넣어서 이름을 TF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TF 구성과 이름까지도 제가 방향을 정해 주었는데요. 이미 그건 발표가 되었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안에 지금 소위 제가 주장하는 삼력혁신, 전력, 수력,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아마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아마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뭐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 얼만큼 전력, 수력, 인력이 필요하고 현재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뭐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이 나오게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지천댐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반대 입장을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더 분명하게 밝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가 제가 모르지만 아마 이 AI 대전환 그 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첨단 투자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이전과 이후에 공론화위원회가 정보를 가지고 논의할 내용은 매우 다를 거라고 짐작은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 질문하거나 개입하거나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누구도 승복하려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김성환 장관을 만나서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이고 아주 투명한 그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또 요청을 드리고 왔는데 아마 그런 어떤 AI 대전환과 기업 첨단 투자에 대한 이 삼력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아마 공론화위원회의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천댐 문제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되지 않겠나라고 짐작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저 뒤에 우리 윤영신 기자님, 윤신영 기자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김민석 그 당무분이 네. 분이 오셔가지고 충남 그 현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었는데요. 다른 후보님들한테도 이렇게 뭐 건의를 하신 게 있는지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오늘 그 도청을 방문하신 분은 김민석 후보님이 현재는 저를 만나자고 요청하신 분 유일하십니다. 네, 어떤 후보님이 오시든 당연히 저는 우리 충남의 미래와 우리 충남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드리고 당연히 요청을 하도록 할 것인데 현재는 김민석 후보님밖에 없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가 오셔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게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정말 당국자들을 만나보면 우리 충남이 세종시 행정수도라고 하는 국가정책에 협력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남인들이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남의 땅과 인구와 세금을 뚝 떼어서 준, 그야말로 한쪽 팔이 떨어진 그런 상황을, 그런 역사를 지금의 당국자들은 잘 모르더라. 그냥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데 저희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된 게 없으니까 2차 어떤 기관이 와야 시너지가 날 건가를 설명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적으로 충남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오늘 총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행정수도 세종시라고 하는 국가정책에 협력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우리 땅과 인구와 세금까지 뚝 떼어서 준 그런 희생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6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데 없이 허벌판으로 남아있는 내포 신도시, 혁신 충남 혁신도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중앙정부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발전호사 통합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0년의 희생,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포 시행되게 될 석탄 화력 지역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진행되게 될 우리 이 충남의 대체 산업,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체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의 전환의 중심, 전초기지가 우리 충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했으니까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자신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의 기지로 우리 충남 서해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전 통합 본부는 충남에 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전 5사 통합본부는 이것이 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설사 안 온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계획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우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언뜻 파악만 해도 우리 서해안 지역에 이제 진행되는 새로운 에너지 중심 정책이 14가지 정도나 있습니다.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중심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 발전호사 통합본부가 지금 온다고 해서 막 우리 석탄화력 폐지 지역 모든 게 그걸로 해결된다, 이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대체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막 나서서 막 그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고 또 저도 막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돼서는 되게 곤란하다.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설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본사가 예를 들어서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우리 발전 기반이 그냥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통합본사가 다른 지역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은 태안, 보령, 당진 이 지역이 전부 다 그 새로운 체계하에서의 지역 거점 본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사의 조직이 여기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우리 도민들이 좀 과하게 갖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오이수 기자님 오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파워뉴스 오이수 기자입니다. 그 금방 수목원 관련해서 도에서 네. 좀 보도자료 나왔고 네. 그랬는데 일단 내각을 중단한다라는 지사님의 입장을 발표하셨고 그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우선 지금 세종시와 실무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우리 충남이 또 우리 충남의 자산이고요. 또 충남이 어쨌든 우리 충청권의 맏형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맏형답게 그리고 중부권의 유일한 최대 이 수목원을 아무리 우리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민간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후세의 재산을 우리가 뺏어다 잘못 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이 문제만큼은 맏형답게 우리 충남의 소중한 자산답게 미래에 물려줄 유산답게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겠다. 지난 십수년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큼 갖고 온 그 수목원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연간 약 16억 원 정도 되는 운영비를 우리 충남도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세종시도 일부 부담해줘라. 이런 협의가 지금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로드맵 일정을 마련해서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 세종시장님과 함께 MOU 체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청양 한 폐교에 지금 이전돼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 문제는 다만 그에 따른 속도의 문제이지 청양으로 이전하는 것은 분명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보시민뉴스 이건주 기자입니다. 전임 그 지사님의 힘센 충남을 네. 국위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신데 예. 행정 운영의 그 연속성이나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국위의 차별성을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체감할지 그리고 민선 국위의 차별적인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실지 또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은 없으신지 민선 국위의 예. 도정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민선 국위의 방향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계기에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민선 8기 9기의 차이점이 뭐냐? 예, 그냥 민선 8기의 캐치프레이즈는 힘센 충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이 민선 9기의 차별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굳이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통하는 충남, 예, 각 행정기관마다 도지사의 목표인 통하는 충남의 캐치프레이즈는 예, 잘 복사돼서 작은 액자에 담겨서 잘 걸릴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이룸에 있어서 민선 8기의 간판조차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쇼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쇼를 4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진심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켜가 주시기 바라고요. 힘센 충남 간판이든 또 민선 8기의 뭐 도지사 1, 2호 승용차를 그대로 쓴다든가 책상을 그대로 쓴다든가 하는데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게 민선 9기의 차별점이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계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산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예. 서천 갯벌 블록카본 사업을 서해안 어촌 경제와 지역민들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도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그것은 현재 이제
대체로 투자 금액 규모만 어제 블루카본 같은 경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아가 100억, 해수부 100억, 그 다음에 충남도와 서천군 60억에 260억 규모인데 현재로는 염생식물 식생이라든가 탐방로, 전망대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도도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서천군과 잘 협의해서 또 기아가 1차로 그 화성시 매향리에 1차 사업을 3년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아마 모델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어제 기아 사장님과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상기 지사장. 네. 드림 김상기입니다. 저 앞서 잠깐 언급은 있으셨는데 네. 오늘 김민석 예. 당 대표 후보자가 왔는데 지금 현재 선거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정치권에서는 우리 지사님이 친청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신데 네. 오늘 오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계보를 가져본 바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안희정 도지사가 경선에 도전할 때 저희 동지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또 충남 도정을 함께 출범시켰던 당사자로서 그때 딱 한 번 안희정 지사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그때 한번 도왔고 여전히 그 이후에 정치적인 계보와 관련된 입장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충청권에 대한 배려가 됐든지 저 개인에 대한 어떤 능력을 주목했든지 간에 정권이 바뀌고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중요한 당직과 보직에 임용이 되어서 충청의 자존심, 충청인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이 여기에 오든 간에 저는 충청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환대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계보에 지금 속해 있는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정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 경제 조준영 기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서해안 쪽에 재선충 때문에 지금 상당히 피해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태안, 보령, 청양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사님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책은 또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또 도지사가 되기 이전에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지금 말씀하신 태안의 금강송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태풍에 넘어가는 사고가 날까라고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켜보았었습니다. 재선충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 확보 노력도 해왔었고요. 지금 재선충에 관한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예방하고 없도록 해야죠. 그럼 최선을 다해볼게요. 관련 예산도 좀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효과적인 재선충 그 예방 제재의 사용 방법은 어떤 것인가도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소나무에 직접 그 타공 구멍을 뚫어서 하는데 구멍을 여러 번 뚫기 때문에 막 이게 바람에도 넘어간다든가 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도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소나무 중심의 대한민국 산림 구조가 그 재선충이라고 하는 뭐 그런 질병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화렵수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또 학자들의 그런 또 의견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이 소중한 이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충남의 산림 자원을 아주 적극적인 재선충 예방과 예산 확대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방향이고요. 그러면서 이 재선충을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볼 거냐 하는 일부 학자들의
자연스러운 화렵수림으로의 교체가 산불 예방과 진화에 도움이 된다. 산림 숲의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은 그건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현재는 도지사로서 재선충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실구권장 회의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지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CBS 예, 김정남 예. 기자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서산 천수만 해역 다녀오셨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을 때 가장 크고 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고, 현재 군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기를 잘했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도지사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을 빠르게 내려준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서류로 본 것과 실제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냄새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 부유물은 여태까지 적조 현상이나 고수온 피해 이런 것은 있었다고 합니다. 고수온 피해는 2025년도에 약 한 54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적조 피해는 2012년에 약 5억 4천 정도의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민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기록은 그렇게 보상이 된 것은 2012년에 적조 그 보상이 있었지만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특보의 기준, 보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선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적되고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에 발생한 특히 부유물이 뜬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하니, 그것을 제가 역학조사를 지금 지시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어민들의 주장대로 홍성호의 방류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건 그대로 한번 단기적으로 분석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천수만 이렇게 둘러싼 일대에 전부 다 그런 현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지점의 문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겠다. 그래서 청정 천수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조사 그리고 대책을 한꺼번에 제가 투 트랙으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그 현장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확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민 여러분 힘을 좀 내시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우리 상인 여러분께도 도지사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두 분만 짧게 받겠습니다. 예. 뒤에 내 마이크 있습니다. 네, 아산포커스 김원석 기자입니다. 어제 그 지사님 초청 정책 설명회에서 예. 복귀양 의원이 제2종합경찰학교 관련해서 예. 예산과의 그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는데요. 네. 이에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그 강성위원과의 3자 면담 계획이 있으신지 이후에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직 현재로는 없는데요. 민선 8기에서 있었던 도지사님의 의지 피력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문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최근 법무부지사와 도청 간부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비판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도지사의 탓입니다. 정무부지사의 임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향후에 성과로 보답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또 언론의 지적이 또 일탈행위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그 호우와 관련한 특보, 물론 해제된 상황이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개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역시도 도지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의 직위 회제는 저는 언론인 여러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이딴 인사 잡음이나 논란이나 이런 시각으로 보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심통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비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감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직위 회제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공직자로 함께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원칙대로 단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인사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정무부지사 인선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충청남도 시민단체 연대입니까? 하여튼 와 또 천안 시민단체에 즉시 제가 도지사가 그와 관련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과 관련한 충남도청 본청의 노동조합에서 규탄 성명이 나왔을 때도 제가 직접 친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해서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직접 노동조합에 전달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노조에서 성명이 나왔을 때도 제가 친서를 작성해서 직접 비서실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사 제가 하고 있는 인사든 모든 행정행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됐을 때 즉시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거나 반대 성명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반영할 건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지사가 직접 친서 형태로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일들을 4년 내내 제가 진심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는 역사학부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정조 임금께서 그 취약한 정권의 집권 기반, 정통성의 취약성에 시달리면서 정적들로부터 반대파들로부터 끊임없는 그런 도전과 이런 걸 받았을 때 얼마 전에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그 심환지라고 하는 그 정적의 우두머리, 반대파의 우두머리와 끊임없이 서찰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던, 심지어는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후세가 평가할 때 위대한 그런 시대의 꽃을 피웠다고 평가받는 그러한 정조 임금님의 그런 교훈을 저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어떤 비판 기사를 쓰시는 거 절대 제가 불이익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또 비판 기사 만들지 마시고 예, 하여튼 오늘 여러분 제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 못 나누고 가는 것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정말 바빴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기자 간담회를 빨리 정례화하자고 제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잡혀서 짧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정례 간담회부터는 좀 충분하게 또 시간을 갖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